2022년 11월 21일 네피도에서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비네 모한 콰트라 인도 외무부 장관을 접견하였습니다. 접견에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이의루 사무처장과 주미얀마 인도 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경지역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과 국방협력, 무역 및 투자 촉진 방안, 국경무역지역에서 인도 루피와 미얀마 짜세, 양국 통화 통용협의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통화 통용협의는 중국과 태국 국경무역지역에서 양국 통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인도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관리위원회는 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루블화까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미르 결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나 마웅윈 외교부 장관과 평화회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 이행 현황에 대한 공유와 미얀마 인도 칼라단 강 프로젝트와 같은 미얀마 인도 무역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 지원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칼라단 강 복합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전달한 잠수함은 미나웅 훌라잉 총사령관이 많은 애정을 가지며 양곤을 방문할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6일부터 양곤 지역 까얀 타운십에 오토바이 운행 금지 명령을 하였으며 적발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테러범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암살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로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국가관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도 쪼민툰 대변인은 보안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오토바이 운행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1차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기자회견 이후 언론사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체포된 언론인은 친군 언론 매체 뉴 히스토리 포 피플 소속 언론인 위누와 대표 편집장 쪼민우입니다. 언론인 위누는 질의 과정에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별칭인 아마이 수라는 표현을 하며 그녀와 구금된 언론인에 대한 석방 계획을 질의하였다고 합니다. 편집장 쪼민우는 꺼인주에서 KNU 및 일부 무장단체들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NU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관리위원회 평화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가관리위원회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체포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더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 리미티드는 지난 몇 달간 운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2023년 초까지 미얀마 철수를 위한 승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식 철수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서는 첫 번째 철수 발표로 은행 측에서는 기존 고객들을 대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규제 승인 절차에 따라 철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철수 발표는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 있는 인화은행과 2만 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은 이후 몇 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해외 진출 업체들의 철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번 철수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한다는 의견을 남겼으나 책임감 있게 철수를 하도록 촉구하였고 호주 정부에도 미얀마 위기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 아시아 지역 이사 일레인 피어선도 은행 철수를 지지하며 호주 정부는 경제고문 숀 터넬이 석방이 되었으니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캄보디아에 개최한 제18회 아세안 부패 방지 회의에 국가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딴소회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아세안 부패방지회의에서 미얀마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MOU 체결 내용을 보면 회원국 간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부패 위험 분석 및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과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 사면되어 호주로 추방된 NLD 정권 전 경제고문 숀 터넬과 일본 영화감독 토루 쿠보타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직후 체포되었는 숀 터넬은 구금 초기에는 가로 6m, 세로 2.5m 정도의 감방에 있었다고 하며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금속 의자에 묶인 상태로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문 과정에는 영국 정보부와 총기 거래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해 추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2달간 신문을 견디며 페인트통에 담긴 음식을 650일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당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고문당하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교도소의 상태는 아주 불결하였고 코로나19에 5번이나 걸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20시간 동안 감방에 갇혀 있었고 우기 기간에는 지붕에서 물이 새어 옷이나 담요가 젖지 않도록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7월 말 양곤 플래시몹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토루 쿠보타는 비자 관련 위반, 선동,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시위 전날 SNS상에서 익명의 시위 정보 메시지를 받고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시위 취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시위 당일에는 지나가던 행인 행세를 하며 30초 정도 플래시몹 시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위가 끝난 직후 경찰이 총구를 겨누며 군인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일반 차량에 실어갔다고 합니다. 의심가는 익명의 메시지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가 끝난 직후 체포가 되었지만 쿠보타는 계획된 체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체포 이후 4일간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되는 동안 2일간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 로힝야 관련 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경찰들이 알았을 때 짜증을 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외국인이라는 점을 배려하여 누구도 신체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 허위 신고 및 탈세 규정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문은 8가지 탈세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탈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세 의무 불이행과 국가 세입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조세행정법 A77항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법까지 적용하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탈세 규정 공문에는 여러 가지 예시까지 제시하며 탈세 적발 및 판결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은 미얀마 회계연도 7개월간 미얀마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11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외국인 투자의 80%를 차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기업 52개 14억 5,10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어 홍콩 1억 6천만 달러, 중국 9천만 달러, 일본 2,100만 달러, 한국 400만 달러, 대만 300만 달러, 브라질 150만 달러, 영국 30만 달러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위스도 미얀마 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부문을 보면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이며 그 뒤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제조, 주택, 농업, 광업, 호텔 관광업이 이었고 산업, 축산, 수산업에는 외국인 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킨 것이 외국인 투자 침체가 된 원인이 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라카인주에서 국제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2022년 9월 15일부터 라카인주 6개 타운십에 대한 국제 NGO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금지되고 있었으며 이번에 2개 타운십이 추가되면서 총 8개 타운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된 타운십 중에서 빠욱도 타운십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짜욱도 타운십은 일부 시내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다른 타운십에서는 군경찰의 검문 검색 및 체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과 물품 운송이 제한되면서 식품 및 의약품 부족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꽃다웅 타운십 노동인권단체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국 밀입국 과정에서 체포된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42,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입국을 선택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미얀마 태국 국경을 밀입국하기 위해선 브로커에게 2만 바트에서 5만 바트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밀입국 과정에서 체포되는 위험도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인권단체에서는
미얀마 태국 양국 노동자 송출 MOU에 따라 공식 허가받은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취업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태국 국경 당국은 태국 라농 불법 체류자 구금센터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월 2번으로 나누어 송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2022년 11월 21일에는 태국에서 처벌받은 미얀마 이주 노동자 남성 170명과 여성 40명, 총 210명이 미얀마 꽃다움으로 송환되기도 하였습니다.